국회법 처리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그동안 계파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 조짐이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볼 거고요. 이번 국회법 통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5인방이 누군지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거부권 행사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일단 이 계파 갈등 조짐, 그동안 여당에서는 사실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상현 정무특보죠.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윤상현 친박 의원의 경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라는 추측 형태지만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괴한 일이다라고 해서 어떤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제약하는 이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떤 대통령의 또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표현을 했고 또 한구 의원 이 완구 아니고 한구 의원의 경우는 그야말로 내용도 없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하나 붙이고 싶은 것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계파적 갈등 이런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실제 파열음은 전체 여당 내부를 앞으로도 흔들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 비주류 지도부,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비박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친박계 김태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 그리고 청와대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흠 의원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셨는데 이 법이 왜 문제라고 보셨는지 요점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첫째는 상권분립 훼손이라든가 이 위헌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상위법인 이 법률과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구령 등 이 시행령이 불일치나 아니면 충돌로 크게 문제화되고 이슈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저쪽에 주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조사위원회의 과장 임명 하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협상 과정 속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러한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생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협상 과정 속에서 원칙까지 저버리면서 질질 끌려다닌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저는 없다. 이래서 지금 반대했죠. 그렇군요. 자, 지금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것 같다. 친박 내부에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청와대와 교감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실제 어떤 겁니까? 청와대하고 교감 이런 부분들 있지도 않았고요. 또 이 문제를 계파 갈등으로 저는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당일날 법안 통과 과정 속에서 반대한 의원들 중에서 이인재 최고위원 등 다수가 또 반대 내기 또 기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도 원내 지도부의 협상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내 지도부의 협상 무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한 원칙이 문제거든요. 자, 지금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말씀하십시오. 유승민 원내 지도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2월 국회, 4월 국회, 5월 국회, 임시 국회를 3번이나 있었는데요. 협상 과정 속에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의료법, 관광지류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 이런 거 하나도 처리를 못했어요. 저쪽에 연결을 하면 우리도 이런 경제 법안 같은 경우 처리를 끼어넣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고 또 하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라요. 이걸 일명 아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6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리더십 부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네, 뭐 당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혹시 기류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고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청와대나 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제 사견으로는 그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우연적 요소가 있다고 검토가 된다면은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네. 자, 결국에 이번 파동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벌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야당이 원하지 않는 법은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부분이 일부는 이해가 가나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새누리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내 지도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소신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협상 과정 속에서의 결과물만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리더십 부족. 예. 원칙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도는 문제가 없는데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국회 선진화법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죠. 예.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19대 국회 돌아가지고 좀 원내 지도부가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렇게 협상 능력이 부재인 것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도 문제는 있지만은 원내 지도부의 그런 리더십 문제도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네.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네. 재의결이 될 걸로 보시나요? 안 될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그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한 분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다만,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오래 질질 끌다 보니까, 그냥 이 부분 그냥 통과시켜주자 하는 이런 생각들,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다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적인 요소가 있고 상권 분립이 훼손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국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간에, 저는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훈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예. 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네. 국회 선진화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동물국회가 난 거냐, 식물국회가 난 거냐, 차라리 좀 치고받고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이 과연 적절한지부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른바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던 몸싸움 막 하는 이런 국회를 막기 위해서 5분의 3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게 사실상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어떤 소수라도 반대를 하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뿐더러 다른 법안까지도 연계시켜서 도매급으로 50몇 개 자체를 수개월 동안 잡아놓는. 그래서 심지어 지난해 보면 150여 개의 150일 동안 국회가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것에 말하자면 국회 마비법, 국회 식물화법 해서 오히려 국회 후진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은 어쨌든 개성돼야 한다라는 걸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개정하면 다시 동물국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각종 폭력 행위로 민주적 의사질서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했고요. 그 강화된 처벌에 대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빠터해서 고발을 취소하거나 이런 조치를 못하게 하는 보완 조치만 하면 처벌을 얼마든지 강화해서 동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동물국회. 그러니까 동물국회라는 건 이제 서로 엉키고 동물의 왕국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박 대통령이 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박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이 답변을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 전화 연결은 안 될 것 같고요. 여성원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시죠. 그럼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예. 제가 볼 때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 그래야 되나 아까 후진법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답답할 정도로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저희 국정 운영 권력 이 분배와 관계없는 민생과 관련된 법까지 전부 다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요. 국회 선진화법을 볼모로 해서 그래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는 저는 합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위헌적 요소도 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 다수결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이렇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갖다가 규정하는 그리고 국회의 어떤 교섭단체의 인원수를 규정하는 이런 것 같으면 이건 국회 선진화법이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민생과 관련되는 법들. 그렇죠. 민생과 이것은 관련된 국회 법. 선진화법에서 제외하는 예.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네, 좋은 제안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조속히 예. 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취지 자체는 살리되 민생에 어떤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법들, 시급한 법들은 그 법에 적용이 되지 않도록 예, 하는 그런 맞습니다.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아주 굉장히 좋은 대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었는데 아마 여야 원내 지도부 타격이 상당히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많이 타격을 입었는지 그 순위를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5명을 저희가 한번 꼽아봤는데 5위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5위. 자, 누굴까요? 5위. 자, 5위. 시민편 아닌 특정 세력편. 부시장도 당선되고 나도 당선. 박성훈 논설위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 네. 아마 이제 세월호 천막 문제 때문에 네. 철거 문제를 놓고 부시장 얘기를 하고 나도 당선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네. 이분입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니, 박 시장은 지금 사실 이 국회가 좀 이상한 국회라 해서 다 욕먹고 있는데 가만히만 계셔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판인데. 반사이익이라고 예, 하죠, 그거를. 전혀 이 국면과 관계없는 이슈로 본인 점수를 깎아먹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 왜 불법적으로 이걸 방치하는가를 경찰이 조사를 하는 데 대해서 야, 이 임종석 정무부시장 괴롭히지 말고 날 잡아가라. 이것은 굉장히 본말을 전도한 법 집행자이기도 한 시장의 지위를 망각한 어떤 포퓰리즘으로 마치 본인이 가장 약자의 편인 것처럼 해서 법 집행을 가로막는 이런 형태가 되면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예. 어떤 전체적인 법 집행의 균형을 생각하는 국민 다수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점수가 깎일 그렇군요. 그러한 일을 스스로 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시민편 아닌 특정 세력편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저는 박 시장의 발언 중에 더 문제되는 것은 그렇게 조사해봐라. 임종석 구속시키면 임종석 내년에 국회의원 될 것이고 나도 될 것이다. 본인은 뭐가 된다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된다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더 문제인 게요. 저 변호사 출신이시고 법조인 출신인데 마치 저 말을 들으면요. 둘이 싸움 붙을 때 야, 나 때려봐. 돈 많으면 때려봐. 예.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시장으로서 그리고 변호사 출신 그 시장으로서 저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품격이 예. 낮은 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자제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타격을 많이 입은 5위. 4위 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자, 세월호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차악의 게임 승자? 글쎄, 바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데 자, 세월호에 많이 집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막판에 그랬죠. 당초가 이번 사태의 시작이 됐던 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것을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국민연금 개혁안에다가 조건으로 딱 고리를 걸어버린 예. 이종걸 원내대표의 강박관념에는 근원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어떤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집착한 거 아니냐. 물론 막판에 본인은 연계시키지 말자 뭐 말자, 뭐 했지만 이런 얘기 또 했죠. 근원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제공했고 예. 또 하나는 이 차악이라는 게임의 어떤 그 본인이 직접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하나의 막 당사자로 어떤 이런 그 국회법을 개혁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이 되는 이런 데서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글쎄 본인이 근원적으로 이런 어떤 잘못된 협상에 분위기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거죠 이제. 자, 차악의 게임이라는 게 선거에서는 보통 이 경제에서는 최선의 상품을 소비하잖아요. 근데 선거에서는 상당수가 차악을 덜 나쁜 걸 소비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게임, 그런 선거의 게임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진단,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4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3위 누가 될지 궁금한데요. 자, 윤광만 보니까 대충 누군지 알겠습니다. 야합 옳았을까? 당청간 신뢰는 바로 김무성 대표인데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건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과연 이 야합,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를 야합이라고 지금 국민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옳았을까? 여성원 변호사님. 예. 과연 옳았을까요? 절대 옳지 않죠. 예. 김무성 대표가 만일 대권에 진짜 꿈이 있다면은 비록 이런 데서 일부의 손실을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나갔으면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 그리고 어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이걸로 인해서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아주 나쁜 그 물건을 갖다가 주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그것도 사실 제대로 된 개혁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얻었다는 거, 그러니까 원칙도 잃고 신뢰도 잃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2명 남았습니다. 2위와 1위인데 아마 2위 이분도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자, 합리적 온건파 글쎄, 기업 팔기의 달인 기껏 합의하고는 기권,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인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이런 부분들 기권했다는 건 이제 공무원연금법을 본인이 이제 시컨 합의를 해놓고 기권을 했다 이 부분인데 네. 합리적 온건파로 그동안 조금 자리매김을 하는 듯 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이번 일로 인해서 조금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합리적 온건파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 이종걸 의원은 사실은 여야 관계에 관한 워낙에 강성파예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친노가 아닌 주자가 당선됐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하자면 기대 섞인 전망이 있었지만 역시나 이종걸은 강성 본색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무관한 안을 계속 끊임없이 끼워 팔게 하면서 이른바 우리가 축구에서 중동 축구가 많이 그렇다잖아요. 예. 뭐 드러눕는 침대 축구한다. 네. 말하면 아예 그냥 게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어떤 협상 자체를 비합리적으로 몰고 간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헌법 공부가 좀 부족하다, 공부 좀 더 해야겠다. 예. 그 말 한 게 아주 저는 정청래 의원하고 같은 당에서 그런지 몰라도 막말이 전염된 것 같아요. 예. 그게 막말이죠. 그것도 막말이다. 박 대통령, 당신 헌법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공부 좀 더 해라. 그런데 지금 이거의 합헌 위원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위원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저는 당연히 위원이라고 위원이다.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이종걸 원내대표보다도 사법시험도 위에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럼 저도 다시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데 그런 국가 최고 원수 보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게 뭐 명백하게 합헌이다 그러면 그런 말 해도 괜찮은데 네. 이건 의견이 전 국민에게 누구한테 물어도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원이라고 그랬다고 헌법 공부 좀 더 해라. 이거는 자신이 법조인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모욕한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1위 남았습니다. 1위 남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S맨 아니냐, X맨. 그리고 TK 맹주, 글쎄요. 당내 리더십도 흔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X맨이라는 게 원래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쪽 편이더라. 이런 걸 갖다 X맨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쪽 편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리더십도 좀 흔들하고 있고. 네.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포스트 박근혜를 꿈꾸면서 TK 맹주가 되겠다고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한 지금 비수를 꼽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입지가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입니다.
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애초 5월 2일 날 때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관철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국민연금 인상안을 덕지 혹을 가서 떡 붙여 와서 합의안을 들고 왔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전혀 그 무관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갖다가 덜퍼덕 받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 아예 그러면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갖다가 주무를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슈퍼 울트라 국회법을 갖다가 떡해서 행정부가 앞으로 행정집행이 어려울 정도의 이런 부담을 안고 오는 이런 협상을 해왔다.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새정치연합 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당내에서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어떤 TK 맹주로 차차기를 도모해보고자 하는 꿈이 있지만 이래가지고야 TK 맹주 되겠느냐 예. 이런 이제 흔들거리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은 5명을 저희가 순서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이제 남은 게 청와대의 판단인데 바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게 제일 관심이라고 하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청와대에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혹시 뉴스탑10을 청와대에서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동아일보 사설 보니까 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네. 정치권하고의 각을 세우고 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남았는데 부담이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해라. 네. 이렇게 지금 칼럼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뭐 칼럼이 아니고 이제 사설이죠. 예. 사설은 아시다시피 뭐 저도 관여는 했습니다만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 동아일보 논설위원들이 여러 가지 시중 여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정리된 저희 회사의 어떤 저희가 대표하는 독자들의 여론 수렴 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행정부가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을 규율하도록 고유한 행정입법권, 다시 말해서 명령규칙 처분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강요해서 다시 말해 회수하는 이러한 데서 삼권 분립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것이 만일에 그러한 행정부의 명령규칙 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에 위반되면 이것을 심사할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사법부에. 이것을 국회가 국민 대표로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틀어준다. 이것은 굉장한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위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어떤 거부권을 행사해서 원칙이 바로 서야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인 거죠. 이동일 차장. 네. 자, 뭐 박성원 논설위원이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당위성. 그런데 실제 청와대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그게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기류가 어떻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아까 일부 언급이 돼 있었는데 예. 청와대에서는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향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돼 나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에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원칙에 맞고 타당하고 지금 맞는 행동이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회가 움직여 줄 것이냐.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과거와는 다르게 여야를 막론하고 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면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청와대 기류, 친박 핵심 의원이 전하는 기류를 한번 살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청와대의 기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기류라는 거는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아까도 제가 김태흠 의원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네. 당에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3분의 2의 제 의결로 이걸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그 전에 지금 이동영 차장이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예. 어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어떤 당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이 211명이 이미 찬성을 한 입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당의 대표나 원내대표와 시급히 어떤 회동을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우려하는가,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당의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떤 연금 개혁안 때문에 사실 코가 껴가지고 전혀 엉뚱한 부분을 들어줬지만
당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충을 듣고 대통령의 그 고뇌 어린 충정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명분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의 많은 의원들과도 어떤 소통하는 이런 자리를 시급히 가져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좋은 듭니다. 지적이시네요. 네, 네. 지금 이 합헌에 관해 주장하는 분들이 수정 요구하고 대통령은 행정부 따라야 한다. 근데 강제 규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처벌한다거나. 예.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게 헌법 제65 탄핵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헌법 법률에 위반될 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요구했을 때, 수정을 요구했을 때 따르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야당은 언제든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을 갖다가 탄핵 소추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명백히 법률 위반은 맞거든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 그러면 국정 수행 안 됩니다. 매번 뭐 마음에 안 들, 시행령 고치라 하고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고치라 하고 안 고칠 때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당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헌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근거, 강제력이 없다는 근거, 네. 이거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탄핵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여 변호사님 지적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실제로 이것이 어떤 행정부를 위헌적으로 갖다가 발목을 잡아서 행정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행정부의 모든 시행령 갖고 야당이 마음에 안 들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령 고쳐라 라고 요구를 할 때 자, 여당 지금 유승민 대표는 합의 안 해주면 그 어차피 요구 못 한다고 하지만 천만에 맙니다. 천만에 만만한 게 예. 야당이 주장하는 순간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그걸 이유로 그래? 우리 그럼 이 법 통과시킬 수 없어. 다른 라고 법을. 전면적으로 모든 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바로 이번 그 29일날 심야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시행령이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전혀 무관한 관계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바로 밤새도록 잡아놨었고 예. 더 나가서 59개의 법안을 바로 발목을 잡아놨던 것들이 앞으로는 부지기수 일상사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회의 식물화가 국회의 식물화가 일상화될 수 있다. 예.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이 이 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들었을지 궁금하네요.